오늘도 녹음을 하게 됐네요.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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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마라샹궈 3만 원어치 혼자서 먹은 민고입니다. 와. 저는 오늘 뭐 딱히 한 게 없는 바질입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는 리스입니다.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우선은 좀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어요. 와우. 바질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 댓글?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충이님께서 직업 특성상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면서 일하는 팟빵 덕후입니다. 오랜만에 제 스타일의 철학적인 주제들 그리고 잠재 능력이 충분한 흐흐흐 패널들 느낌표 정주행 스타트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박수, 네, 박수. 와, 자축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일이고, 사실 저희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댓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잠재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너무 진짜 저는 사실 녹음을 저희가 해서 올려도 이게 뭔가 퍼블릭하게 공개되는 컨텐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체감이 잘 오진 않는데 이렇게 댓글을 또 맞아요. 보니까 이게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컨텐츠구나 느낌을 맞아요, 받는 것 같아요. 실감이 맞아요. 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진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런 댓글을 받으니까 저희 사실 일요일 저녁에 이거 녹음하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전 쉬운데. 네. 쉬우세요? 네. 저는 이따금씩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막 빼먹고 싶다가도 이런 댓글을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잠재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능력도 많이 갖춰서 저희 뭐 모토잖아요. 지난 에피소드보다는 조금 더 잘 녹음하자 뭐 이런 자세로 항상 그렇죠. 항상 나아지는 우리 스타트업 맞아요. 레이블 되면 좋겠습니다. 네. 멍멍. 멍멍. 오늘 그 주제가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라서 저희가 잠깐 그 동물 소리를 내보았는데 오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각자 반려동물을 좀 키우셨던 경험 있으셨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님은 어떠세요? 저부터인가요? 저는 20대 초반에부터 고향 집에서 강아지를 계속 기르고 있어서 그때부터 한 서너 마리를 키웠던 것 같아요, 총. 그래서 뭐 리트리버인데 다리가 짧은 리트리버, 뭐 이제 믹스견이죠. 그런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그 개가 아파서 죽고 나서 저희 아빠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금방 또 리트리버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친구가 아직 집에 있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 짧은 그 친구는 몇 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쁜 사람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네. 나요. 그럴 수 있죠. 정확히 나이를 기억 못할 수도. 저 가끔 제가 몇 살인지 좀 헷갈려요. 저 또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서 내가 몇 살이었더라 계산을 하고 누구랑은 보여주려고 좀 약간 다른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터무니없는 그 발언과 함께 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또 멍멍이도 그렇고 이제 반려동물이면 다 그렇죠. 키우는
그 죽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나 슬픔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는 한데 주변에 막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두 번 다시는 이제 그 뭐 멍멍이 더 못 키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너무 그 떠나보내는 과정이 힘들고 슬퍼서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실제로 그래서 그 한동안 그러니까 저희 막 초등학생 때 이때 막 강아지 많이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네. 강아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음, 최근은 아니고 한 3, 4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주변에 막 내가 키우던 초등학생 때부터 키우던 땡땡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막 이런 게시물을 인스타에서 많이 봤었어요. 음, 아, 음, 음, 음.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음, 체감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 이만큼 지났구나. 왜냐면 또 저희 막 그게 있잖아요. 그 강아지도 좀 네. 어떤 유행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초등학생 때는 막 시츄랑 말티즈랑 맞아. 그 막 요크셔 테리어 이런 애들 많이 길렀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들이 자기 강아지 죽었다 이러면서 올리는 인스타 보면 다 그런 강아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음, 진짜 너무 그러니까 한 시대가 저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약간 말을 얹어도 될까요? 되게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네. 이게 자기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걸 이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되게 좀 크리피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런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인스타에 잘 올리진 않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구나. 근데 애초에 그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요즘 우리 또래에 자기 가족이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음,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이 그렇게 많은 흔한 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음, 그래서 더더욱 낯설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좀 음, 크리피하게 느꼈던 게, 인스타는 어떻게 보면 뭔가 자랑을 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은데, 약간 음, 애도를 하는 것 자체도 뭔가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아, 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인스타를 정말 순수한 의미로,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로 나의 생활을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꽤 적합한 게시물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인스타를 그런 식으로 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슬프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슬프면 못 올릴 것 같긴 해요, 인스타에도. 어떻게 올리겠어요? 근데 뭐 올리는 사람이 있고 안 올리는 사람이 약간 있는데 약간 리스님이 말하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어떤 페북 그 게시물 중에 할아버지 장례식 갔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페이스북 올린 어떤 10대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에, 저도 사실 멍멍이를 좀 키워보고 싶었는데, 멍멍이 키워본 적은 없고, 고양이도 없고, 거북이를 키웠었어요, 거북이. 근데 아파트에 오, 있었을 때, 그, 어항에다가 거북이를 키웠는데, 뭐, 한 명은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죽고, 다른 한 명은 너무 볕을 많이 쬐서 죽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어, 어항 잔인한데? 청소를, 아니, 어항 청소를 한다고, 근데 많이 있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어항 청소를 한다고 그 거북이들만 이제 따로 그 바구니 같은데 바가지 같은데 담아서 이제 넣고 어항을 아, 닦다가 근데 한여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구니에 있던 게 달궈져가지고 걔네 그냥 죽어버린 거지. 걔네는 변온동물이라서 자기 스스로 그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 그렇게 거북이를 이제 그렇게 되고 금붕어도 이제 잠깐 키웠었고 아, 그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잔인하다. 저도 좀 비슷하게
저는 햄스터랑 금붕어를 키웠었는데 제 생각에 저희가 말하면서 저희가 어린 시절 많이 기르던 동물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거북이, 햄스터, 금붕어, 강아지. 근데 그 햄스터를 뭐 이마트 이런 데서 사서 가져왔던 것 같고, 그러고 그때는 이마트에서 햄스터를 팔았었습니다. 약간 충격적이다. 제 옛날 같죠? 얘기 들어보면은. 네. 어쨌든 저, 그랬었고, 네. 그러고 반년을 못 길렀던 것 같아요. 반년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고, 어쨌든 죽었고, 근데 겨울에 죽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죽었는데 이제 아빠랑 오빠랑 같이 공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묻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고 근데 사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되게 저한테 짧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강해가지고 햄스터를 죽였다 이런 죄책감이 강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를 기르지 않아요. 뭔가를 기르지 않고 그러고 막 기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잘 못 기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햄스터도 죽인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좀 자신감을 잃었달까 뭔가를 기르는 것에. 네, 그래서 그 햄스터 친구한테 좀 미안해요. 막 엄청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면 막 눈에 띄는 어떤 막 그런 기억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은데 여튼 분명 잘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지 그러고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금붕어도 길렀었는데 금붕어는 그 금붕어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항에 둥둥 떠 있던 게 기억나요. 아,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그거를 그냥 제가 치운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치웠으면 그거 되게 강력한 기억이어서 잊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둥둥 떠 있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는 걸 보면은 제가 치우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그, 얘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짧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네, 바질 씨의 얘기하세요. 군붕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올랐는데, 저희 집에 되게 큰 수족관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정방형의 수족관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어, 물고기를 많이 길렀는데, 되게 죽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어, 이게 뭔가 기생충인지 벌레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는데, 그걸 먹다가 입이 떨어져서 죽은 물고기라든지, 와, 막 그래서 둥둥 떠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 어,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다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리트리버 발바리 얘기를 해보자면, 한 서너 살 때 죽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이로 아, 치면. 왜 갑자기? 진짜 그러면은 뭐 사람으로 치면은 막 청소년 아닌가요? 청소년까지는 아닌가? 2, 그 30대 요절한 거 혈기 아니에요, 요절? 왕성, 그러니까 요절 아니야, 요절? 20, 30대죠, 20, 30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그렇긴 안타깝다. 한데, 예, 그래서, 어, 되게 똑똑하고, 막 순하고 그래서 풀어놓고 길렀는데, 고향 시골에서. 그럼 알아서 집에 돌아오고 저녁 되면 밥 먹으러, 자러? 그러던 친구였는데, 어디서 병을 얻었는지, 아파하다가 되게 한 일주일 고생하고 이제 떠나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슬퍼했던 기억은 나요. 음. 병에 묻어줬나요? 걸린 그 친구도? 거구나. 그래서 병에 걸렸던 것 같고, 제가 묻는 거는 못 봤는데, 약간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어, 예, 약간 뭔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막 얘기들 하잖아요. 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름이 쿠쿠였는데, 쿠쿠를 불렀을 때 뭔가 그걸 듣고 나서 죽었거든요. 내가 쿠쿠야 괜찮아라고 말하는 모습을
듣고 나서 죽은 것 같아서 어,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네, 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캐묻는 거 아니야? 그 순간을? 그냥 그냥 그 숨이 넘어가는 그 모습이 그러고 나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가슴 아파요, 저. 말을 못 하겠어, 지금. 너무 슬퍼서. 네, 그리고 묻어주는 그러니까. 거는 제가 그 군대 출근한 사이에 부모님이 약간 동네 해가 잘 보이는 산에 가서 묻어줬다고 하셨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다들 이렇게 아, 엔딩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누구는 막 뭐가 지금 어항에 떠다니고 누가 지금 뙤약볕에 지금 온도 조절 못했다가 죽고 병 안에 걸려가지고 떨어져서 지금 죽고 요절한 떨어져서 죽고 그러니까. 그 너무 미친 것 같아.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당시에 그 세 살 정도에 죽은 그 친구를 그 집에서는 이제 뭐 사실 키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약간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집안의 어떤 이제 가족인 거고 정말 말 그대로. 근데 예전에는 약간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막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이제 목줄 매서 그냥 평생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그냥 개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발발이 그 친구는 이제 그냥 아예 풀어놓고 막 마을 쏘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키웠었나 보네요. 그냥 처음에는 동네 시골 개처럼 묶어놓고 기르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풀어줬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살다 가지 않았을까 행복하게 맞아요. 행복하게 묶여서 잘 사는 살아갔을 개들보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진짜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동물들을 키울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금붕어나 거북이 물 갈아줄 때 걔네를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로 퍼다가 이렇게 놓고 그 물을 다 버린 다음에 새로 이제 어항을 닦고 막 그렇게 해서 물을 갈아주는데 그렇게 물을 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항 물을.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요? 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반반 기억은 안 섞어줘야 되는 거 나는데 아니야? 이제 한 30% 정도만 물을 갈아줘야 아, 된다고 해서 물도 그렇게 다 빼는 게 아니라 일부만 특정한 어떤 물 빼는 기구를 이용해서 막 물을 갈아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오, 모르고 당연히 그때 키우던 이제 부모님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음, 확실히 이런 동물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제 약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쵸, 그쵸. 확실히 그 저희가 금붕어나 그 거북이나 햄스터를 길렀을 때는 분명 그때는 애완동물이었거든요. 그럼 막 막 이마트 이런 이마트에서 데서 햄스터 그냥 팔고. 예, 막 팔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되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는 아, 막 예. 어렸을 때 이렇게 거리 돌아다니면 그 펫샵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면 막 새끼 고양이나 새끼 네네. 강아지도 막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이랬었는데 그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데서 예. 그런 곳에서 판매되는 게 얼마나 그 착취적이고 그 계속해서 정말 막 끊임없이 강아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정말 음. 이게 공장처럼 강아지를 생산해내는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오면서 좀 많이 고발이 됐죠. 음. 그래가지고 좀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펫샵에서 사지 말고 뭐 입양을 하자. 왜냐면 유기동물이 워낙 많으니까. 음. 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2012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표기됐던 기사가 2,000건이고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했던 기사가 1,900건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2018년에 이르러서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기사가 1,900건,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10,000건이 넘는데요. 그래서 음.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엄청 이제 덜 쓰이게 되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반려는 뭐 반려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애완동물은 약간 이렇게 애완한다, 막 귀여워해주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반려라는 말은 좀 더 동등한 위치의 역할, 좀 동등한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 같고, 애완은 이제 소유하고 좀 누군가는 열등하고 누군가는 우위에 있고 이런 이제 상하 관계를 더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막 접하는 어떤 매체나 저는 이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만화, 웹툰 같은 것들도 좀 재밌어가지고 많이 보는데 보면 정말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감정 정말 정말 섬세한 감정을 갖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더 똑똑하진 않으려나?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러한 생명을 키울 때 요구되는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너무 좀 공익 광고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개를 키운다고 하면은 그냥 막 어디서 막 얻어오고 갑자기 그냥 구해서 그냥 이게 그냥 이제 키우게 되고 막 이랬었는데 절대 그렇게 준비 없이 개를 데려오면 안 되고 막 개 유기동물 센터 같은 데서 개 입양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강아지를 키울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버릴 사람인지 그런 걸 엄청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분양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확실히 많이 그렇게 그 중요성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강아지를 키우면은 뭐 산책도 얼마를 시켜야 되고, 뭐 밥은 어떤 걸 줘야 되고, 그럼 막 그 개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지? 강영욱 씨? 그런 분이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좀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분이 나오게 되면서 막 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막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래서 사실 아, 우리는 강아지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막 성대 수술 이런 거 시키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음, 사람이 강아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음, 강아지가 잘못한 건 없다. 뭐 이런 음,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은 그만큼 강아지를 키운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막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인가 이 정도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네. 막, 그거 예, 그 보면 진짜 막, 아파트, 음, 네. 아, 나는 안 기르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있었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반려동물을 위한 넷플릭스 막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틀어주는, TV로 음, 틀어주고 나가는 거죠. 약간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냥 요즘 산책을 하면 거의 무조건 걔를 안 보는 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뭐 이렇게 산책, 반려동물에는 강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양이들은 산책을 안 하니까 집 음, 안에 있는 고양이까지 생각하면 진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1인 가구 증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1인 가구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고 이제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음, 어. 근데 맞아요. 여기서 정말 이제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 약간 아기를 키우는 대신에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운다,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되게, 아,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지 저렇게 강아지를 갖다가 아기처럼 돌보 키우는 게 말이 되냐, 찌 막 이런 되게 약간 꼰스러운, 약간 틀스러운 그런 뭔가 생각으로 휙 전환되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되게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질문하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대신에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을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선택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아이도 뭐 둘 이상 기르고 이게 되게 선택지였다면은 좀 더 다양한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엔 방금 말한 것처럼 부부에다가 애 둘 이렇게 4인 가족이 되게 표준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부부에 뭐 강아지 하나 아니면 부부에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아니면은 뭐 부부가 아니어도 그냥 본인 혼자의 뭐 반려동물 둘, 셋 이렇게도 일종의 어떤 가구라고 본다든지 좀 그런 그냥 다양한 조합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짱구를 못 말려로 본다면 거기 흰둥이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짱구와 짱아가 있고 그 다음에 흰둥이가 뭐 부가적으로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흰둥이가 짱구나 짱아의 자리를 이제 넘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 자리, 이제 짱구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게 된 거. 흰둥이의 그 위상이 뭐 그런 느낌이지 않나. 좀 확실히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함 속에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런 것 어,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꼰스러운 질문을 정말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뭐 애가 안 생겨서 그냥 애 대신에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들이 선택하는 건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고나리 지르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냥 그들의 음, 삶은 그들이 책임지고 그냥 각자 생명을 키운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데? 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그 이제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애를 낳아서 기르면은 그 애는 나중에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언젠가는 기여를 하고 그 이제 뭐 국민연금을 지탱하는데 기여를 하겠지만 강아지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제 꼰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뭐하는 음, 짓이냐. 미래의 생산성이 되지도 않는 것에다가 저렇게 돈을 많이 쓰다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뭐.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진행해 음. 주시죠, 네. 잉커씨.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간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적으로 말하자면은 막 저출산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까 사실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도 드냐면 사실 뭐 아기를 낳는 거랑은 사실 되게 다르니까 음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체제도 아니고 음. 대체제 될 수도 없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국가 음,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애를 낳는 거 대신에 반려동물을 더 많이 기른다라고 하면은 네. 애를 낳는 게 되게 중요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에, 에, 에.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맞아. 그게 지금 국가의 목적에 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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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른다는 행위는 또는 뭔가를 키운다는 거는
되게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 강아지를 최근에 입양을 해가지고 기르고 계신데, 진짜 그분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람이. 오, 어떤 풍기는 아우라며, 막 하는 말이며, 아니면 어떤 생활 패턴이며, 그게 다 강아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와우.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뭔가를 기른다는 것은 사람을 정말 많이 변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기른다는 거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나밖에 없다? 이 음, 아이의 세계의 전부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열심히 책임을 살아야 된다. 져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산책도 열심히 시켜줘야 되고, 내 삶을 이 아이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삶의 목표나 어떤 삶의 이유와도 관련된 차원일까요, 그건? 맞아요, 다주님이 맞아요, 그분을 맞아요. 보시기에, 완전, 완전. 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족분들이랑 사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대요. 강아지를 하나 기르는 거랑, 그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인 독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좀 무료해지고, 좀 어떤 그런, 그런 뭐,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가족이랑도 좀 무료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선택지가 방금 말한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려오거나 독립을 하거나. 근데 독립이나 뭐 강아지를 음, 데려오는 거나 삶이 엄청 크게 변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제 그러니까, 동생도 강아지를 기르고 있긴 한데, 그, 뭐랄까,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개를 임시 보호하다가 그 개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입양을 해버린 케이스인데, 그냥, 너무 좋네요. 네. 그냥 삶이 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 다른 남매들은 약간 지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걔한테만 빠져 지내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래도 뭐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동생이 행복하게. 어, 어, 행복하게. 음, 어떤 점에서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애견 커뮤니티를 통해서 건강한 이제 사회 아,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소형견인데 뭐 한번 모델 촬영 같은 걸 갔나 봐요. 강아지 같은 거. 그 후로 막 이리저리 네. 불려다니면서 막 카페 홍보도 하고, 뭐, 음료수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걔랑 같이 사진 그 찍히면서, 강아지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뭐, 강아지? 같이 나오는 느낌으로 어, 파이더라고요. 음, 어,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강아지를 기르면은 그 알게 되는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음, 저희 회사 동료분도 막 주말에 그런 강아지 뭐 놀이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다른 견주 분들이랑도 막 알게 되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잉크씨? 네. 음. 근데 음, 이건 저희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저희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었잖아요. 표현이. 네. 근데 애초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은 음, 들어요. 어떤 우리가 의미에서요? 마치 반려자처럼 음,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좀 더 동등한 음, 위치임을 강조를 하는 건데, 그냥 애초에 강아지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동등할 수 있는 건가? 결국에는 강아지는 그
인간의 선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음,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기른다는 말이나 키운다는 말도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음, 애초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기른다 이런 거랑 비슷한데 아이는 음, 언젠가는 독립을 해서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동등해지는 거고 그리고 아이일 때도 그런 이제 동등해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음, 아이일 때도 좀 동등할 음.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약간 동등한 그거 존재로 제 좀 존중받을 수 생각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가장 큰 차이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라고 치면 뭐 자꾸 사람이랑 1대1로 비교하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 치면 결국 애기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걔는 살아가면서 주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취향과 하고 싶은 목적과 이런 자아가 생기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그 시점이 되면은 자기 삶은 개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반려동물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거밖에 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동물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결국 인간한테 종속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바질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 그러니까 개가 우리한테는 개가 개 세계인데 그 예, 멍멍이나 이제 예. 고양이의 전부인데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쵸. 되게 예, 결국 본질적으로 불균형한 정말 그게 정말 반려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동등한 맞아요. 그런 관계일까 이런 생각은 거에 들어요. 대해서는 저 되게 그러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웹툰 중에 그 네이버 웹툰에 이제 개를 낳았다라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게 엄청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 윤리 의식이나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걸 엄청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작가님이자 사실상의 이제 작가님이 주인공인데 그 작가님이 걔를 처음에 데려왔던 것도 막 엄청난 책임감이나 윤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너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걔를 이제 그런 거를 좀 달래고 외로움을 좀 달래고자 이제 걔를 입양해서 그 이후로 되게 달라지고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걔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물론 걔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인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이미, 된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한테는 이미 선택권도 없이 이 집에 끌려온 거나 다름없는데. 행복하게라도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다. 음,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리스님은 어, 어떠세요? 좀? 되게 들으면서, 아, 아니에요. 전 별 생각이 없었던 거에 가깝긴 한데, 그냥 기른다는 건 그냥 무조건 내리사랑이 전제되는 거 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꼭 맞아요.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뭐 식물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아니면 자식도 그렇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음, 자식도 사실 그 세상에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또는 이 부모와 음,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 건데, 뭐, 부모는 어쨌든 간에 뭐 선택을 한 거고, 자식을 낳겠다는 선택을 한 거고, 근데 뭐 낳아 보니까 이런 자식일 줄은 뭐 그건 몰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택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해주고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런 점에서 말한 것처럼 식물을 기르는 거나 강아지를 기르는 거나 사람을 기르는 거나 그 기른다는 행위는 되게 특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계들이랑은 좀 다른 유형의 것인 것 같다. 다른 속성을 지닌다. 네. 그건 되게 확실한 것 같네요. 또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햄스터를 생각났어요. 네. 저 저는 그 햄스터를 죽인 이후로 네. 죄책감에 다시 동물은 못 기르겠고 식물을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전 동물은 못 기르겠고 대신 사람을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식물을 키우게 됐다는. 네.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근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네. 아기를 갖는 것과 진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부모가 되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다 막 이런 얘기인데 그런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무언가를 키우게 되면서 넓어지는 세계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도 기르는 것에 대한 영화죠. 그러니까 기름으로써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영화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반려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떠세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을 좀 키울 생각도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부모님 살거나 했어서 부모님, 그러니까 나 이제는 그러니까 키움의 대상이지, 내가 키워짐을 다 문제지, 내가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키움을 당하는 키워짐의 대상에서는 벗어난 좀 리스님 어떠세요? 나중에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없다. 이유에서냐면 전 엄두가 안 나요. 음, 어렸을 때는 철 없는 생각에 나는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개도 키우고 이제 지금 내 행복하게 생각인데? 살아야지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내, 했는데 지금 네, 내 철없는 생각인데? 생각에 네. 일단 마당이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제가 선택하게 되는 기른다면 개를 기르고 싶은데 고양이보다는 그 개에게는 제가 온 자력 세상일 이탈률이 거잖아요. 20% 이하입니다. 아니 아니, 저번에도 이러시더니 와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이 시간만 예. 되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선택이 그쵸?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말을 하는 거. 네. 책임지세요. 네. 아무튼 책임지세요. 개를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가 아니라 네. 그 개한테는 저라는 사람이 이제 온 세상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생명을 키우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고 막중하고 버거운 일이다라고 언젠가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 책임감을 가지는 얘기 같아요. 그 생각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질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무서워요. 뭔가를 기른다는 게. 좀 무섭고. 근데 좀, 그러니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이, 아직 그런 정도의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또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그런 준비가 되는 시점이 따로 오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음, 내가 그거를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의 아, 선택인 것 같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는 내가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남이 보기에 또는 어떤 기준점에서 보기에 이제 아 쟤는 뭔가 주인 노릇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라고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그냥 이제 그 본인이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완성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는 아직 무서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 보면은 딱히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난 안 기르겠다. 음, 그렇구나. 네, 전 사실 그렇습니다. 완전 저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나중에 이제 뭔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오히려 오늘 바질님이랑 리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키워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사실 저는 좀 도마뱀 같은 걸 좀 키우고 싶은데 파충류 같은 거에 예전부터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걸 좀 키우고 싶은데 우선은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거를 내가 키워도 정말 그 정이 다 들었을 때 어쨌든 걔네는 인간보다는 수명이 짧고 우리를 더 먼저 떠날 텐데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점점 약해지고 약해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 내가 다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거는 그런 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을 키운다는 거 하고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공포심이 정말 있는 것 같고 거북이 네. 기르세요, 다시. 근데 거북이 똑같긴 똑같으니까 죽는 건 아예, 똑같잖아. 근데 거북이는 아예 수명은 더 200살 살잖아, 길잖아요. 200살. 그러니까. 100살, 아 200살. 거북이를 또 되게 재밌는. 오히려 사람과 수명이 비슷한 거를 기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그쵸. 드는. 그쵸. 네. 당신이 잘만 기른다면 그 친구가 더 오래 그쵸. 살 수도 있으니. 네. 그럼 그쵸.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러니까 그 이 아이에게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존재를 기를 때는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사는 게 또는 반대로 말해서 그 친구가 나보다 빨리 죽는 게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봐봐요. 알 것 예를 들어서 같아요. 민코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100살을 산다고 해도 뭐 음, 거북이가 막 독립해가지고 막 자기 맘대로 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민코가 음. 먼저 죽어. 거북이보다. 그럼 그 거북이는 꼼짝없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되게, 아니야. 아니, 거북이면 물려주겠죠, 누구한테든. 사실 네, 사실 저도 드는 생각이 좀 많은데 사실 저는 음. 그래서 그 이제 좀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부모님이 되게 막 내가 먼저 죽으면은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엄청 갑자기 들었는데 이거는 또 이거야말로 또 저희가 다 다른 주제에서 좀 또 녹음을 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고 오늘 네. 이렇게 반려동물 그리고 기른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녹음을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청취자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잘한다. 저희가 시작할 때 만들어 주 잘한다, 이제 잘한다. 진행 잘한다. 말씀드린 그 댓글 남겨주신 팟님께서 또 들어주셨는지도 더 궁금하고 언제든지 청취자분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저희 녹음을 마무리하는 거고 네, 파바밭 하겠습니다. 파바밭 봐봐. 파바밭 안녕. 안녕. 안녕.